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큰 수익을 오랫동안 낸 사람은 누굴까 찾아보니까 워렌 버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대선배님인데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그분의 뭐 주주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버크셔에서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멀리서 봤지만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크게 성장할 기업에 이제 워렌 버핏도 애플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을 탐색하게 된 거죠. 뭐 UAM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수소, 뭐 전기차, 양자 컴퓨터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산업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엔 이 산업들이 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류가 마주한 지금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돌파시키려면 혁신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 결론을 내리게 돼서 여기에 투자 하나, 양자 컴퓨터 하나에 투자 하나 이게 더 혁신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게 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활용해서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랑 뭐가 다르냐면은 노트북은 기본 단위가 비트인데 상태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나밖에 못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끄고 켜고 중간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훨씬 더 연산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데 마치 미로를 들어갈 때 한 사람을 보내서 모든 경로를 가보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고 양자 컴퓨터는 수백 명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잡해서 할 수 없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뭐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컴퓨터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애니악이 1945년도에 나와서 지금은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 애니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80년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기반 기술들이 너무 발전했어요. 뭐 나노 엔지니어링이나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그래서 저는 두세 배 가속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길어야 2, 30년인데 이미 양자 컴퓨터 실물이 나오기 시작한 지는 10년이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 양자 컴퓨터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연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용 사례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기술들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은 B2G라고 해서 정부 기관들이 먼저 써보거든요. 정부 기관들은 롱텀으로 보기 때문에 잠재력 있으면 돈을 주고서 해보고 여기서 쓸만하다 하면은 B2B로 옮겨갑니다. 이제 기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2C로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미 정부 기관들이 투자를 한 지는 10년, 20년이 됐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우리 소비자들한테까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공돌이라고 하시면 다 아시는 엔시스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어요. 이런 쪽이랑 협력을 할 정도로 이제 B2G에서 B2B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상용화 개념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이미 양자 컴퓨터들은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시면 한 2, 3불만 주면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언제 우리가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양자 산업 전문가들은 2, 3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처음 나올 분야를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머신러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는 이 컴퓨터한테 수많은 데이터를 던져주고 너가 여기서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학습을 시켜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고양이야, 얘는 고양이야 해서 새로운 사진을 던져주고 얘 뭐지? 고양이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컴퓨터는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훨씬 더 적은 시간과 적은 훈련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많은 양자 기업들이 제약 기업들이나 뭐 자동차 제조 기업들 이런 것들과 협력을 해서 양자를 머신러닝에 쓰는 거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1년 이내로 보고 있어요. 미국은 일단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NQI라고 해서 양자 선도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법안의 목적은 미국이 이 중요한 양자 기술을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러시아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투자된 금액이 12억 달러인데 이게 최근에 이건 5년 동안 이미 투자가 됐고요. 2024년이잖아요. 그 내년에 이 법안이 확장이 돼서요. 50% 확장이 돼서 18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다 합치면 30억 달러인데 이게 4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 섹터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훨씬 더 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14조 정도 투자가 됐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허페이성에 세계에서 가장 큰 양자 연구소가 설립이 됐어요. 이게 이제 축구장 35개 규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중국이 이미 우리는 AI와 양자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미 공공연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돈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큰 돈이 흘러가는 분야에 먼저 들어가서 주식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선도국의 65%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최근에 1월 달에 정부가 20큐비트, 그러니까 큐비트라는 게 양자 컴퓨터 기본 단위인데 그게 20개 있는 양자 컴퓨터를 시연했거든요. 시연은 이제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건데 미국에서는 IBM이 이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이미 2017년에 상용화를 했어요. 그 얘기는 최소한 7, 8년 차이가 난다는 소리고 첨단 기술에서 7, 8년이면 압도적인 격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에 6월 달에 양자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가 정부 2.4조, 민간 섹터 6천억 해서 3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조 원 규모로 축소가 돼서 시작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AI가 지금 그 바틀렉이라고 그러죠. 그 잠깐 한계점에 도달을 했는데 이거를 돌파시켜줄 기술이 양자고 사실 양자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양자를 발전시키는데 또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기술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GPU가 CPU에 붙어서 AI 연산을 돕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양자칩인 QPU를 붙이면은 이 둘이 할 수 없는 걸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아니고 보완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 있는 국립 연구소들 뭐 이런 곳은 이미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붙이려는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흐름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게 양자 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양자 기업들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려면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굳이 뛰어들어서 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자를 개발할 수 있는 언어, 컴퓨터 언어를 만든다거나 그 언어들 중에서 뭐 반복되는 명령들을 모아놔서 이거 치면 이거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GPU를 만든 거랑 비슷하게 양자 시대가 와? 그러면 우리 거 쓰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금광을 캐러 가는데 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쿠다. 그렇죠. 쿠다 퀀텀 뭐 이런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터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투자하셔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 제일 많고 유럽, 중국 이렇게 거의 세 개가 탑 3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빅테크들은 다 하고 있어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알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이거를 사업부로 넣어놔서 숫자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진영이 나뉘는데 그 초전도체라고 하죠. 얼마 전에 굉장히 핫했던. 그래서 극초원으로 만들어서 잡음을 없애는 초전도체 기술에 이제 구글, IBM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칩 안에다가 초고진공으로 해서 원자를 띄워서 레이저 빔으로 다루거든요. 그건 이제 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진영이 지금 주류입니다. 초전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IBM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온 트랩은 아이온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원래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냈는데 이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큐비트라는 단위가 많아져야 계산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칩 하나에 넣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칩 여러 개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킹이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발전하면 양자 인터넷이 되거든요. 그 양자 인터넷이 뭐가 좋냐면 해킹을 못 합니다. 해킹을 시도하려고 하면 정보가 그냥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 공군연구소가 양자 네트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온큐한테 큰 돈을 주고 프로젝트를 맡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 사가서 자기들이 직접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아이온큐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 공군연구소가 3년 연속으로 수백억 대 계약을 아이온큐랑 맺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한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적자예요. 근데 적자인 기업은 거꾸로 말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처음 상장했을 때 매출이 한 160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봐야 20억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최근에 3분기 실적 때 1240만 달러였는데 이게 뭐 원화로 정확히는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매출이 한 7.5배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경쟁사인 디웨이브나 리게티 같은 기업도 상장을 했는데 얘네는 상장했을 때 매출이 아이온큐랑 비슷했는데 지금 거의 안 늘었어요. 한 50% 40%? 근데 아이온큐는 지금 7.5배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흑자 전환 시점도 한 1, 2년 안에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주가가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죠. 제가 처음 투자한 게 21년 9월인데 그때 한 2억 정도 아니다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겨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사서 원금은 한 3억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많을 때는 100% 가까이 됐고 지금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가가 한 3배, 4배 올랐으니까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저도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예상을 못 했거든요. 한 2, 3년 걸리겠지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중들과 거꾸로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이온큐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비싸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또 이러다가 뭐 어제도 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20% 30%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럴 줄 알았어 망했다 그 얘기가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저도 그렇게 주식을 모았고요. 그래야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도 싸게 사야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대중들의 심리나 뉴스 같은 걸 보시면 파악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